지금 말에는 사실 아버지지만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아버지랑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안녕하세요, 멸모TV입니다. 오늘은 임산물의 판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양삼 재배를 하면서 판매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산양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만간에 농산물로 수익을 꽤 많이 벌고 계신 분을 만나서 어떤 루트로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작물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볼 예정이니까 조만간의 영상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산양삼 판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 수매제도 내지는 개통을 통한 출하 또 정해져 있는 판매 루트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임산물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져 있지를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척해야 되는 공통적인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임산물 안에서도 산양삼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산양삼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나요? 산양삼 같은 경우에도 판매 루트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직거래를 하거나 또 내지는 유통업자를 상대하거나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일부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많이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소매하는 방법, 그리고 도매라고 하면 정말 아주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매라고 해도 사실은 그 도매를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또 뿌려서 그것이 소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냥 맨투맨 판매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SNS가 되든 뭐 농장을 찾아와서 개별 선배가 되든, 그러니까 산양삼 판매 루트가 그만큼 단조로운 시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농산물에는 첫째적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죠. 하품, 중품, 상품, 그 등급이 쭉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등급별로 수매제도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럼 경매를 하죠. 농산물 시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단감을 뭐 10박스를 가져간다. 그럼 이게 몇 등급이다. 그럼 2등급 경매를 합니다. 그럼 경매를 해서 거기서 낙찰가를 바로 정해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산양삼은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급 제도가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산양삼 업계에서조차도 등급이 분류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 공통된 어떤 의견을 도출해내서 등급제를 만들고 이 등급제에 의해서 수매할 수 있는 수매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산양삼만 그게 어려운 걸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짚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첫째로 생산량의 문제죠. 생산량이 월등히 많아지면 생산자가 생각하는 것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 구매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 금액이 사실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지 않다. 산양삼은 불특정 소수만이 그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은 대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산양삼을 등급제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진통이 필요로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비싸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망설이게 되고 또 보편적이지 않는 원인이 바로 그 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비싼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산량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나 또 산양삼만 특별하게 적용되는 특별 법안들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 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등급제로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등급제 하는 데는 이제 우리 PD가 지적한 대로 많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전 국민이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하나는 많은 삶이 생산이 되어서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좀 품질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루 이렇게 좀 보편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폭이 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등급을 생산하는데 C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본인은 상등급을 해도 다른 상등급과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미미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은.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판로, 지금 현재 저희 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각 개별 농장의 이 농장주들은 생산 과정이나 삶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등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순히 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하는 요인이 되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농장주가 생산한 사람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믿는 이런 제도로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죠.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 물건을 예를 들어 사과나 귤이나 다른 것처럼 보기에 좋네? 라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개별 농장 주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거래가 되어지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죠. 과일이나 채소처럼 한눈에 보고 상품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그런 정보를 받기가 어렵고 또 워낙에 가격도 고가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너무 떨어진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산양삼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그 일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눈이 이거는 어떤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작은아마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채널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돈의 값어치로는 고가의 물건이고 또 이것을 돈으로 바꿨을 때는 큰 돈이 되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판매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매까지는 이제 생각을 잘 못하시고 이제 재배만 성공시키면 나는 떼돈을 벌 거야, 아니면 나는 정말 돈을 좀 먹고 살 만큼 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사실 이 산양삼 재배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계속 봐왔지만 사실 판매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어서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동안의 그 시간들을 다 견뎠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을 견뎠다라는 말은 꾸준하게 소비자들과의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산양삼 재배가 더욱더 품질 좋은 산양삼이 많이 생산이 된다면 요즘은 산양삼을 이용한 화장품 굉장히 고가에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성분들이 인정을 받고 그것이 피부 미용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확산이 되어져 갑니다. 또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나 뭐 베트남 내지는 중국으로 역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품질이 좋으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양질의 제품들이 생산되어진다면 또 다른 판로, 또 다른 시장이 확실히 개척되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은, 일반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인맥 인프라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만 그 인맥 인프라 구축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온 삶을 이 사람들이 보아왔고 이 사람이 귀농을 해서 이러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값이면 품질 좋고 믿을 만한 그분에게 구매를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좋은 품질을 만들고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으로 산양삼 판로 내지는 임산물 판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관계기관과 고민을 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시작하실 분들을 조금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말에는 사실 아버지지만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아버지랑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생각이 항상 같은 게 아니거든요. 뭐 방금 전에 수출 이야기도 했고 뭐 다른 판로 개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너무 먼 이야기고 뭐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빨리 해결된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이 돼서 또는 이거 시작함에 있어서 공부를 하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적용되기가 좀 어려운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도심에서 인맥 인프라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를 한다? 이것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버지지만 저는 이게 솔직하게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다만 조금 유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자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판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판매 루트가 있는지 정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자기가 경쟁력을 얼마나 갖춰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극히 미래적인 부분들, 이렇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망이 될 수도 있죠, 사실. 그냥 그 말만 믿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또 실패를 겪으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죠.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나이대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을 했다가 꺾어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볼 때는요, 60대 이상 되신 분, 50대 이상이 되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죠.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다만 희망 섞인 말이다, 전망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면, 지금 현재 판매 루트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예배를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냥 개인 판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이용하거나 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휴게소에서 운영을 하는 매장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개인 판매니까요. 그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이라기보다는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조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삼씨를 심거나 씨앗을 파종해서 5년, 6년을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기 작물들, 판마늘 비롯한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병행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들어서는 SNS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SNS 활동, 본인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 활동,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확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이 생산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판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마저도 좀 많이 어렵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온라인에서 너무 경쟁이 포화 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사냥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야 최소 2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조금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화 중에 대본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 PD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청자들이 나가는 거 보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들으시면서 각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100% 보여드리지 못하고, 우리 아들 PD는 처음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갭 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것 또한 오히려 유익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